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혜주라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동료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례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되는 사례관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사례관리이고요.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3가지 파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물음표에서 사례관리 본질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사례관리 다 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파트 3는 어떻게 보면 제가 주된 내용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례관리 여정이 이렇게 7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어떻게 하면 당사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의미 있는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보고요. 또 그 단계 진행할 때 또 현장의 다른 동료들은 어떠한 궁금한 점이 있었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정답에 가깝기보다 해답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답과 해답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실까요? 물론 한글도 다르고 또 거기 있는 한자도 다릅니다. 이 해답의 해자를 좀 한자로 풀어보면 여기 소를요 칼로 이렇게 분해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소를 분해하는, 해체하는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칼을 가지고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시작과 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머리부터, 누구는 또 꼬리부터, 다리부터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아, 너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시행하는구나 라고 다양성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사례관리 내용들은 정답, 옳고 그르냐, 맞고 틀리냐 라기보다 제가 현장에서 팀원들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실천해 나갈까 같이 학습하고 다르게 실천해 보려고 애썼던 해답에 가까운 저희만의 소를 해체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한번 실천해 봤구나. 그럼 나는 나의 현장에서 또 어떻게 나만의 해답을 가져가지, 만들어가지 이 고민 함께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사례관리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사회복지부터 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로 또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의 개념이 뭔지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뭔지 사실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바로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사회복지 혹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우리 현장에서 실천을 할 때 개념 없는 실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가지 간단한 내용으로 사회복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 또는 욕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죠? 내 삶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일을 마주쳤어요. 어떤 욕구가 생겼어요.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죠. 혹은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시겠죠. 그럼 다시 연이어서 질문. 마주한 어떤 일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거잖아요. 이 노력 가장 먼저 시도한 사람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나이거나 당사자이거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시겠죠. 아,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마주치거나 어떠한 욕구가 가장 먼저 생기는 사람은 당사자구나. 그리고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가장 최초의 사람 역시 당사자구나.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사례관리 현장에서 다른 말로 사례관리자라고 지칭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당사자가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해결해 보려고 했으니 사례관리자, 엄연히 말하면 당사자가 사례관리자이겠구나. 그런데 스스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에 부딪히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거다.
우리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건데, 우리는 위임받은 그 일에 한해서만 당사자가 여러 자원을 활용해서 욕구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굳이 다른 말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사례관리 지원자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학습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의 어떤 주된 골자는 그건 것 같아요. 누가 사례관리 여정 안에 주인공이냐. 우리가 사회복지사고 전문가이고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을 쥐락펴락해도 되느냐, 내가 마치 주인 노릇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례관리 여정의 모든 주인공은 당사자라는 거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 개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해야 라포 형성이 잘 되나요? 라고 저희 많은 동료들이 질문하세요. 사실 성격이 활발하고 쾌활하고 다정하고 또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또 이런 스킨십도 잘하는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분들과 라포 형성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이건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성격이라면 굉장히 좀 여러모로 유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해야만 라포 형성이 잘 된다면 저같이 소심하고 다정하지 않고 또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회복지사들은 도대체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드릴까 고민했는데 바로 드라마에서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친절하거나 다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신뢰감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바로 선생님들, 나는 다정하지 않은데, 유머러스하지 않은데, 이거 고민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에게 나의 최선의 모습, 진심인 모습, 열심인 모습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이 고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격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마음으로 당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 내가 작게나마 일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짜 업무를 최선을 다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라포 형성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심 담은 눈빛,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실천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라포 형성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접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당사자분들을 처음 만나는,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걱정된다라는 건 정말 내가 도움이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얻게 되는 마음일 텐데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이 접수 단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사자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도 과연 내가 이 사회복지사에게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라는 염려와 함께 이 사람을 만나면 나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 이 접수 단계,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접수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별화의 원칙을 잘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통제된 정서적 관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로 우리가 비에스텍, 관계 7대 원칙에서 계속 나왔던 말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당사자분들을 만난다면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또 접수 단계에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여러 기록들을 또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